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라떼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라떼를 따뜻한 음료로 제공을 할 때 라떼 위에 우유 거품으로 그림을 그리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따뜻한 라떼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쁘게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연습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라떼 아트를 할 때 동료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단기간에 빨리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빨리 실력이 늘었다라는 건 그 단기간에 많은 양의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양의 연습이 뭐냐면 많은 우유를 사용해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라떼를 많이 그려보고 물로 연습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유를 이용해서 많이 그려보고 실제로 많은 라떼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니까요. 물로 연습을 하거나 물에 우유를 조금 섞거나 혹은 요즘엔 라떼아트 파우더가 나오니까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만든 라떼 연습 밀크나 아니면은 물에다가 세제, 퐁퐁 같은 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하거나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 말고 진짜 우유로 스팀을 쳐가지고 투어링이라고 하죠. 커피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부어보는 작업까지 이 연습을 절대 시간으로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셨던,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하셨던 라떼아트 우승자분들, 챔피언들도 하는 얘기가 연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연습량을 뒷받침하려면 사실 돈과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카페를 오픈하시고 나서 우유를 많이 구해다가 원두 많이 갈아가지고 놓고 연습 계속 하시면 늘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커피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형편없었죠. 근데 시간이 좀 주어지고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도구가 있으니까 꾸준히 조금씩 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까지는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손님한테 라떼를 어떤 정도의 수준의 라떼 아트로 제공할 건지를 우선은 정해야 돼요. 왜냐면 라떼 아트를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5만 가지 그림을 다 그려서 대회를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신 분들, 내가 이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라떼 아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림까지 내가 만족스럽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려낼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떼 아트에 큰 흥미는 없었어요. 라떼를 커피를 처음 할 때 커피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호기심 그리고 흥미를 갖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라떼 아트인데요. 너무 재미있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책도 많이 찾아보고, 예전에는 SNS나 핸드폰 이런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책도 찾아보고 그 라떼 아트 책을 사면 CD를 줬어요. 그 CD에서 라떼 아트 하는 영상을 보고 컴플레이어 이런 걸로 그랬는데, 그렇게 흥미를 갖다 보니까 전체적인 커피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를 일할 때 많이 사갖고 가가지고 매장 문을 닫고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의 기능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패턴의 그림을 10잔이면 10잔, 100잔이면 100잔 하루 종일 똑같이 뽑아낼 수 있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패턴이 간단한 게 서너 가지가 있으면 그걸 계속 똑같이 완성도가 높게 뽑아낼 수 있을 정도면은 영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드시는 손님들에게도 크게 문제 없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밀어넣기라든가 튤립이라든가 3단, 4단, 뭐 하트라든가 결하트라든가 뭐 로제타라든가 이 정도까지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되면은 손님들한테 더 좋은 재미있는 패턴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이상의 패턴은 사실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그림을 보고 싶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빠르게 음료를 쳐내야 되는 매장에서는 그런 패턴을 계속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서 내줄 여력이 안 되고요. 빠르게 부어주면서도 그림의 형태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밀어넣기 몇 개 정도, 로제타 정도가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빠르게 음료를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까지 연습을 했고, 저도 딱 그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뭐 처음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라떼아트로 느끼셔서 라떼아트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근무간에는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손님한테 나가는 음료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음료를 여러 잔 받으신 분이 라떼가 뭐 서너 잔을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일하시는 분들의 기능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잘하는 분과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물론 잘 못하시는 분한테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음료의 완성도를 높여서 줘야 되고, 맞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음료를 받아야죠. 아주 미숙한 요리사가 해준 요리를 테스트 삼아서 나에게 건네는 것보단 능숙한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주는 게 올바르고, 그거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거니까. 그래서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손님에게 나가지 않는 것들로 연습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라떼아트 파우더나 물을 이용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물론 매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일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받을 수 있으니까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그게 어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끔은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화려한 패턴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 매장에서는 지금 라떼아트를 배우는 직원분이 하트 내지는 엉덩이 모양, 사과 모양의 정도만 정확하게 가운데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까지의 지원이랑 시간 그리고 재료를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용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더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근무 시간에 하기에는 사실상 애매해요. 너무 이제 일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조금씩 유휴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일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간에도 뭐 매장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올바르지 않은지는 뭐 매장 사장에 따라 다르고 사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연습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회사에서 저희는 뭐 원두 같은 거는 뭐 수수료게끔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를 해서 와서 매장 영업 끝난 시간이나 아니면 매장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이거는 뭐 재료랑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항상 개방을 해 놓습니다. 열쇠를 다 드리고요. 필요하면 와서 로스팅을 해도 되고, 장비를 만져서 사용을 해도 되고,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다음날 할 수 있게끔만 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기계나 이런 장비들을 오픈을 해도 와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커피 기술에 대한 뭐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피를 접하기 위해서 핸드드립이나 이런 것 말고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가 그라인더, 로스터기라는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한 뭐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써보거나 만져보기 위해서 알바를 하거나 직원으로 처음에 경력이 없을 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초기에 내가 이 업을 접해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일을 한다라기보다 스스로 생각할 때 배운다라고 생각으로 그래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나 장비를 만져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배우려고 학원을 갑니다. 학원이 사실 가르쳐 주는 곳이긴 맞는데요, 그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계를 간접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도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됩니다. 뭐 아무튼 라떼아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라떼아트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뭐 라떼를 좀 이쁘게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려워지겠지만 절대적인 시간이랑 직접적으로 푸어링 하는 연습이 필요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일단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좀 아까우니까 물로 푸어링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스팀을 쳐가지고 우유 거품을 빠르게 내는 것, 좋은 밀크펌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밀크펌을 내는 거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밀크펌을 내는 것들은 곧잘 하시고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좋은 밀크펌을 내신 다음에 컵에다가 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유로 직접 따르기 시작하면 긴장하고요, 컵에 우유가 채워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서 물로 컵을 채우는데 시간을 느리게 느끼실 수 있게끔 좀 꽤 많은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진짜 우유랑 재료를 써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랑 그런 재료들을 좀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장 마감을 하시고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은 매장에서 쓰는 피처나 컵 같은 거는 하나 사셔가지고, 매장에서 쓰는 피처 하나 사시고 종이컵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싱크대에서 물 컵에다가 부어지면서 차오르는 시간 동안 내가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빠르게 실력이 늘어갈 수 있을 겁니다.